가보십니다. 우선 1번 보시게 되면 정비사업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2번 잠깐 보십니다. 재건축 사업이란 정비 기반설이 열악하고 열악의 말 나오게 되면 얘는 재개발 사업이지 재건축 사업 아닙니다. 그래서 답을 2번으로 하십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상업적 공업주의라는 말 보게 되면 재개발 사업 연결시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4번 보게 되면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의 소유자란 건축물 및 부속 토지의 소유자 말한다. 여기 및이란 말 쓰게 된다면 그것은 and 개념입니다. 만약 지상권자를 재건축 사업의 이해관계를 설명하면 바로 틀린 것으로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정비 기반설에 해당하는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동작업장, 마을회관, 공동수도, 어린이집 이러한 것들은 정비 기반설에 해당하는데 공원은 부대시설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정비 기반설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 어린이집 대신 유치원을 시험에 낸 적이 있습니다. 다만 하나 이해하실 것은 유치원은 주택법에서는 복리시설입니다. 복리시설입니다. 대신 유치원은 도정법에서는 공동이용시설 아닙니다. 그래서 법마다 좀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좀 애매한데 만약 올해 주택법의 복리시설 범위에 유치원 거론을 하게 되면 그건 맞는 것으로 잡아내셔야 됩니다.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야 되는데 그건 안 했으니 참 할 말 없습니다. 하여튼 그걸 올해 꼭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3번입니다. 정비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2번 보십니다. 기본계획의 작성 기준 및 작성 방법은 수립권자가 정한다. 기준 정하는 자는 항상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것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1번 봐주십니다. 시장 기본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게 패싱하면 안 된다. 그 말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 정비 기본계획은 아주 예전에는 시도지사가 수립하면 시도지사가 장관에게 보고했었는데 도지사의 정비 기본계획 수립권을 도정법을 개정하면서 시장에까지 넘겨줬거든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보고를 수정하지 않아 이 규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길 뺀 나머지는 시장이 뭔가 계획을 작성하게 되면 누구에게 보고한다? 도지사. 여기만 시장이 작성한 정비기본계획을 누구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한번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기본계획에 생활권 동그래 놓습니다.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에 정비 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와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 계획이 생략될 수 있다. 그래서 생활권이란 말 나오게 되면 정비 기본계획의 다양한 내용 중에 정비 예정구역과 정비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는 생략 가능하다는 것을 꼭 잡아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다시 시험에 나오게 되면 이 3번의 패턴이 시험에 나오게 될 겁니다. 꼭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4번입니다. 대도시장을 제외한 시장이 기본계획 수립하면 도지사의 승인 받아야 된다. 상황 한계 기억하시면서 파악하시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을 제외한 공법상 기본계획은 계획기간이 몇 년이다? 10년. 타 당선검토는 몇 년마다? 5년마다. 그래서 기본되는 계획은 계획기간이 항상 10년으로 잡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을 답을 2번에 넣었습니다. 4번입니다. 정비구역 등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2번 보시게 되면 정비구역 지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주놓습니다. 지방도시계획원의 심의 거쳐야 된다. 협의한다 안 한다? 강제로라도 외워주셔야 됩니다. 정비사업하는 장소는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역이고 이 주상공해는 보존할 만한 산이나 농경지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 도시개발법과 국토계획법에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정해놓고 있는데 그 협의는 농지를 도로 만드는 데 사용하게 되면 농지를 관할하고 있는 농림부 장관과 뭔가 협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는 주상공에는 보존할 만한 농지나 산이 없기 때문에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절차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바로 뭐 합니까? 도시계획인의 심의 절차 거친다라는 것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지금 문제 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 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번에 2번은 꼭 봐야 됩니다. 4번에 2번은 꼭 봐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답이 2번이고 2번의 답은 5번이고 3번의 답은 2번이고 4번은 2번인데 하여튼 이것만 다 하셔야 됩니다. 작년에도 이걸로 좀 했거든요. 작년에 까다롭게 나왔는데 불구하고 도정법 했던 데에서 한 4문제 정도 나왔습니다. 대신 그 4문제 맞추려고 하면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예 찍는 게 저는 마음 편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것만큼은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 도시경관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 서로 연접한 정비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통합하여 지정할 수 있다. 통합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분할 방식으로만 시설 사업을 할 수 있고 도시개발 사업은 분할 사업과 결합 방식이 가능합니다. 특히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올해 왕숙지구의 지정 형태는 결합 형태이죠. 항상 우리 이야기 드렸던 게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시장께서 도지사 되실 때 선거운동 중에 이용하셨던 개발사업의 지적이 대장지구이거든요. 그 대장지구도 결합 형태입니다. 성남시 수정구 어디? 신흥동에 산업단지 몇 단지입니까? 1산업단지. 제가 한 10번 이상 하지 않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이 개발법과 관련되어 분할하게 되면 각각의 면적은 얼마 이상 돼야 된다? 만. 결합 방식이라면 각각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 이상이 만. 그런 표정으로 보시면 제가 앞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봐주십시오. 53페이지 봐주십시오. 53. 나중에 제가 문제풀이 하게 되면 이 요약집 가지고 볼 거 보고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그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53페이지 보시게 되면 니은 요건 찾으셨죠? 그리고 가버립니다. 지정권자는 분할할 수 있다. 한 줄 밑에 분할 후 각 사업 시행 지구의 면적은 각각 10,000제곱미터 이상일 것. 그리고 나버립니다. 결합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이 하나 이상 포함된 경우로 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분할 방식일 때는 각각 10,000 이상. 그리고 결합이라 말 쓰게 된다면 하나 이상이 10,000. 그거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작년에 왕숙지구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형태가 어떤 형태였습니까? 결합 형태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시사성 있는 문제로 우리가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비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저 분할 결합 외에 뭐도 가능하다? 통합도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통합 가능한 것은 오직 어디만? 정비사업만. 그래서 제가 이 말씀 하나 드린 것 있습니다. 분양할 아파트 세대수는 달랑 500세대인데 조합원 수가 1,000명인 정비구역과 분양 예정인 세대수는 2,000세대인데 조합원이 달랑 1,000명인 경우가 있거든요. 하나는 사업 안 됩니다. 각각 정비구역 지정했지만 한쪽은 사업 안 되고 어느 정도 한쪽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얘를 묶어버릴 수 있죠. 그걸 뭐라 한다? 통합이라 표현합니다. 정비사업에 있어서는 모두 가능하다? 통합 방식 가능하다라는 걸 잡아 놓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처음 보는 거 아니시죠? 시험에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효율적으로 사업 추진하기 위해 분할하거나 결합하여 사업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드립니다. 지하철 사업은 오직 뭐만? 분할만. 통합까지 가능한 것은 정비 사업만 가능하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4번입니다.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계획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 고시한 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보고 있습니다. 왜?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비구역 지정한 자는 시도지사였거든요. 지도지사가 정비구역 지정하면 누구에게?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어 정비구역 지정하는 자는 누구이다? 특광시군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시장군수도 정비구역 지정하게 되면 누구에게 보고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번입니다.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재건축 사업 추천없습니다. 정비계획 위반하기 위하여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 안전단 실시 하여야 한다. 확인되시죠? 그래서 이 안전단은 언제만 한다? 재건축 사업에만 정비계획 위반 전에 하는 사전 절차이죠. 그걸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실시하는 자는 정비구역 지정권자 하는 겁니까? 위반권자 하는 겁니까? 위반권자가 하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특광시군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정비구역 위반권자는 특광, 시군, 구청장이죠.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특광, 시군, 구청장입니다. 구청장 들어가게 되면 정비계획 위반권자로, 구청장 빠지면 정비구역 지정권자로 구분해 놓습니다. 5번입니다. 안전단은 꼭 봐두셔야 됩니다. 안전단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4번 보십니다.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시특법에 따라 시설물 안전특별법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등급이 D등급인 건축물에 대해 안전을 실시해야 한다. D등급과 2등급의 경우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는 말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 잠깐 보십니다. 시장 군수 등은 현지 조사 등을 통해 해당 건물의 구조 안전성, 건축, 마감, 노후 설비도, 주거 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안전진단하는 자는 누구이다? 위반권자, 시군구청장이죠. 그 시군구청장을 도정법에서는 시장, 군수 등이라 표현합니다. 시장, 군수 말고 추가되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구청장이기 때문에 등에는 구청장이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6번 함께 보십니다. 정비사업에 관한 설명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5번 보십니다. 재건축 사업은 토지 등의 소유자가 20명 미만인 때 토지 등의 소유자가 시행할 수 있다. 20명 미만인 때 토지 등의 소유자가 시행할 수 있는 정비사업 형태는 딱 하나입니다. 재개발. 그래서 답을 5번으로 해놓습니다. 우선 1번 주거 환경 개선 사업과 관련된 내용인데 그냥 버리는 게 마음 편합니다. 제가 하긴 했지만 하지 말자. 얘는 하지 말자. 그 대신 나중에 시험에 나오게 되면 3분의 2 가지고 시험에 나올 겁니다. 3분의 2 가지고 나올 겁니다. 앞으로 주거 환경 사업과 관련된 동의 비율은 무엇? 3분의 2. 그리고 한 줄 밑에 세입자란 말 나오지 않습니까? 세입자란 말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는 뭐? 과반수. 우리 시험에 아마 이게 시험에 나오면 3분의 2와 과반수가 빈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 니은이라 되어 있고 여기에 알맞는 숫자 짝지어진 거 찾으라고 시험에 나오면 세입자 이야기 나오면 과반수, 토지 등의 소유자 나오면 3분의 2. 그게 주거환경 사업과 관련된 시험 패턴입니다. 그거 빼고는 안 나옵니다. 전입관 미친 놈처럼 세 줄씩이나 지문 구성했지 정상적인 출제위원들은 이런 지문 안 만듭니다. 빈칸 만들어 놓고 3분의 2와 과반수만 시험에 묻게 됩니다. 그것만 눈에 익혀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은 사업 시행 방식에 관한 사항입니다. 특별히 주거환경 사업은 수용 방식, 현지 방식, 관리 처분 계획 방식, 현지 계량 방식 싹 다 가능하다는 거 기억하시고 병행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환지 방식 또는 관리 처분 계획으로 혼용한다, 못한다. 혼용 못한다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재건축 사업의 유일한 사업 시행 방식은 무엇이다? 관리 처분 계획. 그걸 2번 통해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제가 하나 추가 드릴 게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건설할 수 있는 정비 사업은 재건축으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 재개발 사업도 가능한데 이 재개발 사업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어차피 법문 가지고 법에 나와 있는 내용 가지고 시험에 내게 된다고 하면 재건축 사업에는 오피스텔 가능한데
주관계사회는 오피스텔 불가능하다. 그 정도로 구분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리하신 게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만들 수 있는 용도지역은 상업적 또는 준주거지역만. 건축물 전체 연면적의 얼마? 최대 30%까지 오피스텔 건설할 수 있다. 그것만 여기에서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3번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시장 건설 등은 재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 계획 인가하는 경우 해당 정비 사업의 시행자가 지정 개발자 가로 속에 토지 소유자라는 말 찾았습니까? 토지 소유자 추놓습니다. 인때는 정비 사업의 정지 사업비의 20%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 정비 사업을 토지 등의 소유자가 지정 개발자 형태로 사업하게 되면 저 토지 소유자는 공공이다, 민간이다. 민간이면 뭐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얼마? 20%. 이행 보증금의 성격 가지는 것으로서 얼마 낸다? 20% 낸다. 그래서 돈 내는 자는 항상 민간이었던 것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지정개발자는 민간입니다. 그래서 6번은 답을 5번으로 봐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정한되면 이거 다 외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10번만 보면 이거 외울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도정법의 문제 몇 개는 해결되시거든요. 정한되면 이것만이라도. 예, 7번입니다. 정비구역 해제해야 하는 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5번인데 1번부터 4번까지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구분하라고 하면 출제하는 사람이 못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올해는 나오게 됩니다. 왜? 이걸 올해 법을 개정해놨기 때문에 아마 꼭 내게 될 겁니다. 다만 이런 문제 나오면 맞춘다, 때려친다, 때려치자, 잘 찍자 그런 쪽으로. 대신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하긴 할 텐데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 정비구역 해제하는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외울 것 딱 몇 개 하고 그리고 왜 그렇게 되는지를 딱 한번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제풀이 할 때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도정법이라는 이상한 거 공부하셨기 때문에 정신적 충격이 크지 않으십니까? 이 상태에서 또 하면 더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제끼자. 해제는 제끼자. 답 5번으로 해주시고 8번입니다. 정비사업 시행 방식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을 혼용하는 방법에 의한 재건축.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재건축에 대한 유일한 사업 시행 방식은 뭐만이다? 관리처분 계획. 환지와 혼용한다. 이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 혼용한다는 말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서만 혼용 가능한 겁니다. 재개발 사업에는 혼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재개발 사업은 오직 환지 아니면 관리처분 계획, 전부 환지 아니면 전부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혼용은 어디만 가능하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만 가능합니다. 9번입니다. 정비사업조합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4번 보십니다. 재개발 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하고자 하는데 토지의 소유자 3분의 2, 총수 3분의 2, 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 받아야 된다. 재개발 조합과 관련된 설립 요건은 1, 2, 3, 4를 뒤집어 놓은 4, 3, 2, 1입니다. 재개발 조합의 설립 요건은 4, 3, 2, 1이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다만 이 4번 팩트는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안 나옵니다. 올해 나오는 것은 가번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안에 재건축, 투기과열지구 안에 재건축 확인되신 겁니다. 조합 설립 인가구,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구, 정비사업의 건축물 등을 매수한 자는 조합원 될 수 없다. 상속 이원 제외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올해 이거 가지고 낼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 더 기억하고 계신 게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안에 분양받은 자는 향후 5년 이내는 분양받을 수 없다. 투기과열지구와 관련된 분양 제한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조합 임원의 선임 해임 가로 해놓습니다. 대의원회가 총회 권한을 대행하여 의결할 수 없다. 이 말은 총회에서만 결정하라는 이야기죠. 만약 시험에 조합의 임원 선임 해임을 대의원에서 결정할 수 있다. 이
이 말 나오면 틀린 겁니다. 그리고 5번은 3번, 5번은 그냥 지나가십시오. 특히 5번은 시간 나중에 남았을 때 외우시고 제가 뭐라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조합에는 참 특이하게 의사결정하는 사안이 서로 좀 다릅니다. 우리 집합건물 공부하시면서 통상결의란 말과 특별결의란 말 기억나시죠? 재건축과 집합건물 공부하셨습니까? 집합건물법, 관리단 집회. 그러면 저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처럼 여기도 참 사안마다 의사결정 방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걸 외우라고 제가 뭐라 말씀 못 드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5번입니다. 대신 5번은 그냥 하지 말자. 10번입니다. 조합에 관한 설명 수인과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토지등의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만 한다. 이거 좀 무리수가 있는데 재개발 사업은 현재 토지등의 소유자가 몇 명? 20명 미만인 때는 조합 설립하지 않고 사업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 속에 만자 들어갔다 해서 이 질문 틀린 겁니다. 근데 제가 만든 유형 아니고 이거는 기출문제 패턴입니다. 그래서 만자 들어가면 웬만하면 틀린 질문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조합에 두는 임원 수는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하고 감사의 수는 1명 이상, 3명 이하로 한다. 100명 초과란 말 추정했습니다. 100명 초과란 말 추정했습니다. 이 경우는 이사의 수를 5명 이상으로 한다. 그리고 3번 올해가 아니라 10월 24일 날 시행될 내용입니다.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언제까지 관리 처분계획 인가받을 때까지 거주하여야 한다. 4번 10월 24일 날 시행될 사안입니다.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몇 년 이상?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조합 임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5번입니다. 대의원회는 임기 중에 고리된 조합장을 보궐 선임할 수 없다. 여기 조합장은 임원이다 아니다. 조합장은 임원이다 아니다. 임원이지 않습니까? 임원의 선임은 어디에서만? 총회에서만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의원회는 조합장을 보궐 선임할 수 없다. 이 말은 맞는 지문입니다. 공법상 없다라 나오면 열의 9은 틀리다고 했고 열의 하나는 맞는 지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로 이해해 주십시오. 11번입니다.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과밀 억제 권역이 위치한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토지의 소유자가 소유한 주택수 범위에서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란 말 보게 되면 이때는 1주택. 투기과열지구란 말 빠지면 과밀억제 권역의 재건축 사업은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지만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1주택입니다. 그래서 답을 1번으로 해놓습니다. 2번입니다.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 대상자가 선정되면 그 선정된 날부터 몇 년? 5년이는 투기과열지구에 분양 신청할 수 없다. 끝에 없다란 말 나오더라도 얘는 맞는 지문입니다. 그리고 3번 분양 설계에 관한 사항, 분양 지정 기간이 만료된 날. 분양 설계란 말 보게 되면 항상 분양 지정 기간 만료된 날 이 말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4번 90일이라는 말 보게 되면 손실보상으로 해주시고요. 90일이라는 말 보게 되면 손실보상이라 해주시고 저 90일 밑에는 항상 60일이 있습니다. 여기 60일 나오게 되면 그냥 매도 청구라 해주십니다. 도정법과 관련되어 90일 나오면 바로 무엇? 손실보상. 60일 나오면 바로 무엇? 매도 청구. 그렇게만 해놓습니다. 그래서 4번에 90일이라는 말 추천하시고 손실보상이라는 말 확인만. 그리고 5번 너무 좁은 토지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 가로 해놓습니다.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 청산할 수 있다. 얘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비구역 지정 후 토지 분할하게 되면 이것 지분 쪼개기 한 것이거든요. 그 지분 쪼개기 한 분에 대해서는 뭐한다?
아파트 분양권 준다? 현금 청산한다. 현금 청산합니다. 그러면 우리 정비구역에서는 지분 쪼개기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지분 쪼개기는 언제 해야 되겠습니까? 정비 예정 구역 지정되었을 때. 그래서 지금까지 정비 예정 구역에 새로 정비 예정 구역에 등재되면 땅 한 50평이 있으면 그 50평을 10쪽을 내버립니다. 그리고 한 30년 뒤에는 아파트 분양권 나오더라고요. 나는 앞으로 지분 쪼개기 한다, 안 한다? 하셔야지 돈 버실 텐데. 12번입니다. 언제 한다? 정비 예정 구역일 때. 12번입니다. 청산금에 관한 설명 드린 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4번 보시게 되면 청산금을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 고시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다음 날이란 말 빠졌죠. 도정법도 그렇고 개발법도 마찬가지고 청산금은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았을 때 소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번은 물상대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민법 공부하시면서 물상대의 공부하셨습니까? 도정법상 물상대의가 가능한 권리는 딱 하나입니다. 저당권. 그래서 5번 보십니다. 정비사업 시행지역 안에 건축물에 대한 저당을 설정한 권리자는 그 건축의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해 청산금 지급하기 전에 압류 절차 거쳐 저당권 행사할 수 있다. 근데 민법 시간에 물상대의 공부하셨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할 일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건너가십니다. 그리고 건축법 하시는데 쉬었다 하십니다. 쉬었다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